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조숙과 영양과잉 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내용은 성조숙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성조숙이 있으면 제일 당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키가 작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 대한 부분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만은 성조숙이 생기는 원인의 한 가지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진료실에 오시면 저는 우리 일산병원에서 소아 내분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오는 환자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성조숙인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인가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나오든지, 남자아이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사춘기가 처음 시작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고추에 털이 나는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머리 냄새가 변했다, 혹은 여드름이 난다 요즘에, 아니면 변성기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주 증상 변화를 가지고 오시게 되고요. 오시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사춘기가 빨리 온 건가요? 아니면은 당장 여자의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키가 안 크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언제 초경을 할지, 곧 초경을 할까요? 아니면은 다 이상이 없는데 요즘 반항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 초경 사춘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조숙,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거는요, 생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사춘기가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고, 성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춘기 초반 증상은 분비가 시작이 돼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생식 기능이 완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너무 빨리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가슴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무슨 초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자애들이 변성기가 왔다고 해서 당장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아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걸 관찰하냐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 발달이 있는지 관찰을 하는 거고,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성조숙이 여자에서 워낙 흔하다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가슴 나오는 거는 주의 깊게 보시는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이 드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처음에 오는지 본인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상적 시기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정도에 오는 게 정상이고요. 남자아이들은 4학년 정도에 일반적으로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3학년 이후에 가슴이 나오는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남자아이들도 4학년 이후에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고 어떤 신체적 변화가 오는 건 이제 좀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변화가 시작됐다면 이제 사춘기가 완성될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성장이 완성되는 걸 생각하실 텐데 거의 2, 3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남자아이들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슴 나오는 시점부터 약 3년 후면 성장판이 다 닫힌다, 성장이 끝난다고 아시면 되고요.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한 4년 정도 더 크고 더 이상 안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봐주셔야 되냐면, 일단 성기의 뚜렷한 변화인데, 여자아이들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가슴 발달하는 걸 봐주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가슴이 점점 성인형으로 변하는 것, 유방이 변하는 모양을 보셔야 되고, 남자아이들은 이제 고환이 커지는 걸 시점으로 해서 성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춘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특히 살찐 애들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자애들은 살이 찌면 가슴에도 살이 찌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가슴이 나온 건지 아니면 살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성장을 보시게 되면 요즘 들어 성장 속도가 올라갔는데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니까 1년에 거의 8cm 이상 큰다라는 속도면 사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아이들도 거의 10cm 가까이 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러니까 관찰해 보시다가 그런 변화가 있으면 성조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조숙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변화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이전, 그러니까 만 8세 이전에 온 거고요. 남자애들은 만 9세 이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3학년 이전이니까 보통 1, 2학년 때 많이 저한테 오시고, 사실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유치원에서 1학년 때 제일 많이 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남자아이들은 워낙 드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도 꽤 모르시는 부분이 많고, 정상적으로 그냥 4학년 정도 이전에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고환 커지는 시기가 2, 3학년 때 이렇게 오게 되면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거대로 보통 한 7대1 정도, 여자 7명당 남자 1명 정도 이렇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여자에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저한테 오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춘기가 오게 되면 사실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없고 아이가 무슨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춘기가 왜 빨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1840년, 그러니까 약 200년 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생각하면 조선시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경 시기 자체가 17세였습니다. 만으로. 그러니까 17, 18세, 16, 17세 때 일반적으로 초경을 하는 게 정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거의 12살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거의 한 150년 동안 한 4살 정도 빨라진 거거든요. 19세기 중반에는 17세 정도였다가 20세기 중반에는 한 13세까지 초경 연령이 변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는 10년 만에 1년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의학적으로도 이게 왜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춘기가 빨라지는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 문명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을 함과 동시에 초경이 빨라지고 있는 걸 관찰하지만 어떤 특정 한 가지 이유는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연관성이 높은 건 엄마의 초경 나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좀 빨리 크는 것 같고 본인이 초경을 빨리 하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을 생산하는 세대가 지금부터 한 이제 70년생이시거나 뭐 7, 80년생 좀 빠르신 분들은 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거나 80년대 태어나신 분들, 그때 분들을 기준으로 해도 어머니 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어머니 때의 가장 흔한 초경 연령대는 중학교 1학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 하셨으면 정상적인데요. 그보다 먼저 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빠르신 분들이 이제 3, 4학년에 하셨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본인이 내가 초경을 빨리 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아이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비만과 관련된 건데, BMI라고 해서 비만 수치거든요. 비만인 경우에는 초경이 빨리 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환경 호르몬. 이게 앞에 말씀드린 문명의 발달과 연관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는 이런 알루미늄 캔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제재들, 그리고 PVC라고 해서 그냥 플라스틱이죠. 우리 그 자동차 내장재라든가 아니면 그 집안의 여러 가지 파이프, 그리고 이 강의실 안에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사춘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오셔서 저한테 왜 사춘기가 빨라지나요? 아니면은 사춘기를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이고, 환경 호르몬 하면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받아들이시기 입장이요. 근데 환경 호르몬의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경 호르몬들을 체내에 주입했을 때 아니면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얘네들이 호르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많은 연구들이 했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대부분 여성 호르몬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플라스틱을 안 쓰고 살 수도 없고 알루미늄 캔을 안 쓰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캔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코팅제가 대부분 여성 호르몬을 닮은 것들이 많고, 이런 PVC, 이건 여기에서 보시듯이 어떤 약품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먹는 약에도 들어가 있고, 집안 자재라든가 자동차 만들 때 여러 가지 파이프, 전기 절연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성 호르몬과 닮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수에는 사실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가 있을까 보면요,
그 체중에 관련된 것 외엔 없습니다. 문명의 발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환경 호르몬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너무 주변에 만연하고요. 엄마의 초경 나이도 이미 유전적으로 그 태어날 때부터 아이한테 유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면 유일하게 우리가 관심 갖고 신경 써주고 그나마 좀 어떤 성조숙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BMI입니다.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일단 비만이라는 거는 예전에 여기 마침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잘 못 먹는 아이가 있으면 잘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잘 먹은 애들이 더 건강할 거고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지금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거는 주변만 보셔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만 보셔도 알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비만과 연관된 질환이고 문제는 성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나타나는데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비만한 애들은 성장이 빨라진다는 게 있기도 하지만 성조숙이 옵니다. 성조숙의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비만한 애들과 비만하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비만한 아이들이 훨씬 성조숙이 많습니다. 이유는 비만하게 되면 지방세포가 우리 몸에 많이 생기고요.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그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살을 빼기 전에는. 우리가 약을 줘도 지방세포에서 뿜어내는 여성 호르몬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하게 되면 성조숙증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비만 자체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한테 뚱뚱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불안하니까 요즘에는 특히 성조숙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살 빼세요라고 얘기하면 집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다이어트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은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지금 80kg인데 20kg를 빼서 60kg가 됐어요. 올 여름에 한번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보자 아니면은 수영장에 가서 한번 열심히 놀아보자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20kg를 뺀 체중을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연구가 많았는데요. 아무도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결과였긴 하지만 14년 동안 연구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이제 100kg인 사람이 80kg로 뺀 거죠. 아니면 그 이상 130인 사람이 100kg를 빼든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뺀 20kg 정도를 뺐는데 10년 후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30이었던 사람이 100으로 떨어졌다면 10년 후에 그 100kg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0.7%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그 체중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계신 성인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5kg를 내가 뺐다. 그리고 5kg 빠진 체중을 10년 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100명 중에 한 명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이어트가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먹지 마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부모가 비만하여 자녀가 비만할 확률을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40, 60이라고 적어놓은 게 두 분 중에 그러니까 자녀가 있을 때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비만하면 40% 자녀가 비만할 확률이 40%입니다. 근데 부모님 두 분이 다 비만하시면 자녀가 비만할 확률이 6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만은 그러니까 비만은 어떤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고요. 환경적인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유전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본인이 먹던 습관 그대로 자녀한테 유전되는 거고요. 내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뚱뚱하지만 뚱뚱하게 된 이유는 이제 먹는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이 성인이 됐을 때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고 문제는 이런 아이들한테 대부분이 성조숙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비만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비만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성장 호르몬의 상대적 결핍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뚱뚱하게 큰 애들은 자기 키를 다 못 큽니다. 걔가 정상 체중으로 컸으면 더 클 수 있던 키였죠. 우리 아이를 생각할 때 지금 잘 먹어서 등치가 크다고 생각하시면은 걔 성장판을 찍어보시면 대개는 성장판이 좀 앞서가 있거든요. 비만한 애들이. 왜냐하면 비만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성조숙과도 연관돼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비만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을 뿜어낸다고 했잖아요. 그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성장판을 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애들은 성장판이 일찍 닫힙니다.
그 아래 써 있는 골단 유압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성장판이 닫힌다는 뜻이고, 뚱뚱한 애들은 성장판이 일찍 닫히니까 클 기회를 놓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장판 나이가 저희가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대학 가면 살 빠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열심히 먹고 뛰어놀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건 본인이 경험하셔서 아실 겁니다. 다 거짓말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 고등학교 때 뚱뚱했던 애들 대학 간다고 갑자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아 비만이 성인으로 이행할 확률은 좀 전에 설명드린 이유고요. 그래서 비만은 정말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에요. 2015년에 미국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질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비만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실 때 비만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계속 커가면서 계속 그 아이가 싸워야 될 질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바른 식습관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정말 아이랑 노력을 해서 뭐 한 3kg든 2kg든 뺐다. 그러니까 정말 뭐 안 먹이고 아니면 운동을 더 시키고 뭘 했겠죠. 근데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상태로 아이가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식습관을 바르게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살은 한 번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다이어트는 되게 살을 뺀다기보다는 살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대신 키가 크기 때문에 내가 오늘 50kg인데 키가 160이었다가 다음 달에 내가 50kg인데 키가 162로 올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게 되는 거죠. 어른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아이들한테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살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조절을 하셔도 괜찮은 성공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른 식습관을 들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맞는 건 서서히 키에 맞는 체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바른 다이어트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간편한 방법은 군것질을 줄이고 외식, 배달 음식 포함해서 줄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더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져요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정말이고요. 운동해서 살 못 뺍니다. 그건 많은 데이터들이 알려주고 있고,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살을 빼겠다고 얘기하는 건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일 100점 맞을래요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식단은 똑같이 먹으면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하니까 나 살 빠질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차라리 먹는 걸 좀 줄이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먹는 걸 줄이면 그건 제대로 된 살 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살을 못 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도 슬라이드에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만한 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만하면 성조숙이 많이 생기니까 성조숙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WHO에서 권장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5에서 17세 아이들이니까 학동기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게 WHO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은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1시간씩. 1시간씩 하되 어느 정도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 이름이 명우인데 명우가 운동을 1시간 동안 막 한 다음에 명우야 노래 불러봐 라고 했을 때 동해 아빠 못 부르겠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숨이 차서 아빠 못 부르겠어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중등도의 운동이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뛰어놀게 한 다음에 명우야 라고 불렀을 이제 집에 들어가자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가 없죠.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게 이제 최고 강도로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매일 1시간씩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운동 안 시키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살을 빼기 위한 운동 혹은 키가 더 크기 위한 운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될 최소한 조건도 지키지 못하는 교육제도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애들 다 낮에 학원 가 있고 아니면은 뭐 도서실 가 있고 도저히 운동할 시간 없습니다. 근데 하루에 1시간 동안 무슨 운동을 하시는지 제가 볼 때 최선은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그냥 무슨 운동인지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좋다라고 하면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꾸준한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뭐 기왕 하실 거면 성장판을 자극하는 뭐 뛰는 운동들이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때 뭐 수영으로 유명한 박태환 선수를 생각해 보시면 키가 작지 않거든요. 180이 넘습니다. 수영을 해도 키가 그렇게 큽니다. 박태환 선수는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긴 하지만 주로 했던 운동은 수영일 거고요. 땅을 밟고 하는 운동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잖아요. 물론 뭐 유전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매일 아이가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뭐든지 권하는 거고, 그 이상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뛰는 운동들을 하시는 게 아이의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를 또 앞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어떤 음식도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원인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명이 발달해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모르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호르몬들도 주목되고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서 오는 유전도 주목되고 있고, 그리고 식습관이 유전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특정 음식이나 한 가지 특정 운동으로 사춘기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고, 성장기에 있다면 뭐든지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소고기나 아니면 계란을 많이 지목하면서 오시는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한테 계란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른자 부분이요, 콜레스테롤인 건 많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뇌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뇌가 발달할 때 우리 신경세포의 주 성분이 콜레스테롤인 걸 알고 계십니까? 아이가 성장할 때는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란을 안 먹여야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죠. 어디선가 뭐 계란 먹으면 성조수 생겨요라고 얘기해서 계란을 안 먹이면 뇌 발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어떤 한 가지를 제해서 뭐 성조수가 안 생기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음식들이 성조숙을 일으킨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런 걸,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과잉하게 먹어서 비만 된 애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이런 음식을 주시되 골고루 적절한 바른 식습관을 들여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게 맞지, 나는 이제부터 계란 안 먹일 거야, 아니면 우유 안 먹일 거야,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양육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조숙을 치료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는. 예,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성조숙 원인 쪽으로 보신 건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되게 여기는 없을 것 같아서고요. 예,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오시면 성조숙의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많이 질문을 하게 되고요. 뭐 어머니 초경이 언제셨어요? 아니면은 아이가 최근에 갑자기 뚱뚱해졌나요? 아니면 작년에 아이 키가 얼마나 컸나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로 가슴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고환 검사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고환이 커지고 있는 사인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거는 혈액 검사와 뼈나이 검사, 그러니까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성조숙이 의심이 된다면 이제 더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라고 써 있긴 하지만 역시 환자 입장에서는 혈액 검사고요. 뇌하수체 기능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꽤 혈액을 여러 번 뽑는 검사인데요. 뇌하수체가,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가 왔는데 얘가 6살인데 만 6세인데 뇌하수체 기능 평가를 했더니 성호르몬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사춘기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 6세 사춘기가 들어갔다면 성조숙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조숙의 진단은 일단 혈액 검사가 있는데, 성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검사들은요. 그러니까 만 7세나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왔는데 혈액 검사를 했더니 성호르몬이 나오고 있네요. 이건 이상한 일이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이고 남자이고 혈액 검사했을 때 성호르몬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나오고 있다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이제 성조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호르몬의 이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갑상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같은 다른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판을 찍게 되는데요. 성장판은 네,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뼈와 뼈 사이에 좀 이렇게 까만 줄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성장판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그런 까만 줄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이게 성장판이 닫혔다고 얘기하는데 요 검사는 이제 뼈 나이를 보는 겁니다. 요쪽에 여러 가지 동글동글한 뼈들이거든요. 이런 게 보이는데 태어날 때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이 뼈들이 하나씩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온 전신에서 다 일어납니다. 뭐 발에서도 일어나고 무릎에서도 일어나고 뭐 머리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장판을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이 태어났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머리로 숨을 쉰다고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뻥 뚫려 있죠. 실제로 만져보면은 거긴 뼈가 없고 말랑말랑한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7, 8개월 정도 지나면 그게 다 다치죠. 그러니까 성장판은 머리부터 다칩니다. 머리부터 다쳐서 발 밑으로 그러니까 발끝이나 손끝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성장판이 다치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머리는 초반에 다 크죠. 그래서 애들을 보면은 다 얼굴이 크죠. 비율상. 어른들 되면 이제 뭐 7등신, 8등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거의 3, 4등신입니다. 얼굴이 그만큼 큰 거고요.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성장판이 곧 다칠 예정이니까 머리가 먼저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먼저 제일 크고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이제 상체가 먼저 길어지고 그 다음에 하체가 길어지는데 사춘기는 하체가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리가 좀 짧죠. 전체적인 비율에서. 근데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다리가 길어지는 일반적인 비율로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성장판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서 아까 이 까만 줄 보이시잖아요. 이게 성장판이고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성장판이 여기 있어서 여기에서 위아래로 뼈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닫혀버리면 더 이상 키가 클 수 없는 거죠. 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성인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까만 줄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다 큰 사람의 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더 이상 자랄 구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성장판의 의미는 병원에서는 만 나이만을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 8세에 왔을 때 병원에서 뼈 나이를 찍어보고서 뼈 나이가 9세입니다 라는 얘기는 뼈 나이가 1년 앞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뼈 나이가 많이 앞서가 있을수록 키 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만 13세 정도면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하고 뼈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뼈 나이가 만 13세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했구나 라고 아시는 게 맞고, 남자아이들은 뼈 나이가 15세예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얘가 이제 뼈 나이가 닫히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자아이가 뼈 나이가 만 9세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직은 뼈 나이 성장판 닫히기 시작할 때까지 4년이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사춘기는 성장판 나이가 많이 먹는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가 지금 이제부터 사춘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만 8세인데 앞으로 1년이 지나면 만 9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뼈 나이는 오늘 만 9세였는데 1년 후에 만 10세가 아니고 만 10.5세라든가 만 11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춘기 때는 성장판 나이를 확 먹으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예를 들어 있는 이 아이가 만약에 만 8세에 왔는데 만약에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고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 아이를 그냥 두게 된다면 얘한테는 만 13세,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한 시점까지 그냥 계산하면 4년이 남은 거잖아요. 4년 이전에 끝납니다. 2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른 애들은 아니면 2년 반 만에 성장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뼈 나이가 앞서가 있다는 것이 사춘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은 그러니까 최종 키는 엄마 아빠의 유전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커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저기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신 어떤 여자분들도 내 남편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라도 내 남편이 나보다 작을 걸로 기대하고 결혼하진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보통 여자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내 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한테, 그러니까 아들이랑 딸이 있다면은 내가 딸한테 아들보다 못 먹이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랑 아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다 컸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여자애들은 남자보다 작은 게 당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평균적으로 13cm 정도가 작거든요. 여자들은요, 남자보다. 물론 크신 분도 있죠. 그건 유전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상대 남자를 볼 때 자기보단 키가 클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딸을 키울 때는 한 번도 아들보다 못해서 키우진 않거든요. 요즘에 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유는 유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해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먹이고 똑같이 운동시키고 똑같이 교육시키고. 근데 여자가 작은 건 당연하죠. 유전자가 달라서 그렇죠. 또 단적인 예로는 우리나라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사람들은 상당히 키가 큰데 북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남자는 평균 한 174 정도 되고 노르웨이나 이런 북유럽 사람들은 평균 키가 한 181,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잘 먹으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북유럽 사람처럼 커질까요?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180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90이 되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뼈나이는 단순히 예측키를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이거 하나 자체로 우리 애는 뼈나이가 없어가니까 성조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키의 현재 뼈나이를 알게 되면 최종 키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는데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춘기 이전 애들은 뼈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얘가 만 8세 왔는데 뼈나이가 만 7세다 그러면 얘는 사춘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얘가 만 8세 왔는데 뼈나이가 만 9세다라면 얘는 사춘기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뼈나이를 보는 거지 이건 절대적인 사춘기 진단 기준은 아니고요. 가끔가다 얘가 만 8세 왔는데 뼈나이가 만 9세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직 우리 아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러면 사춘기가 당장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혈액 검사나 뭘 해도 다 정상이죠. 그 경우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작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작게 크는 경우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키는 유전이 80% 이상이고요. 엄마 아빠의 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봐드리면요. 유재석 키가 178이라고 네이버에 알려져 있고요. 나경원은 어디를 찾아도 키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키 160을 집어넣고요. 두 사람의 키를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5를 하게 되면 여자아이나 남자의 키를 예측을 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대로 계산하면 남자아이는 175.5를 물려받은 거고 여자아이는 162.5를 물려받은 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키는요. 유재석과 나경원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엄마 아빠를 키에 대해서 반반 닮았다면 175란 뜻이지 예를 들어서 이 남자아이가 키가 큰 유재석 씨를 많이 닮았다면 여기에서 7.5를 더하게 되면 183 정도 되죠. 183까지 커도 정상이란 뜻이고요. 하지만 엄마인 키가 작은 사람 둘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을 많이 닮았다면 남자아이가 168까지만 커도 정상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본인 엄마 키는 한 160 정도 되고 아빠 키는 한 180 된다. 그러면 두 분한테서 딸이 태어났는데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딸은 156 이상만 돼도 정상이고 아들은 169 이상만 돼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155, 아빠가 173이면 딸은 150 이상만 돼도 정상이고 아들은 163 이상만 돼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엄마 아빠 키를 더해서 6.5를 더한다 혹은 남자면 6.5를 더하고 여자면 6.5를 뺀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키는 엄마 아빠를 반반 닮았을 때 가정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7.5를 해서 둘 중에 누굴 많이 닮았는가 그런 다음에 나오는 키가 실제적인 키가 될 겁니다. 성장판은 그렇게 키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잠깐 알려드렸고 그리고 성조숙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정말로 진단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단이 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성조숙을 일단 치료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종 신장이 작아지게 됩니다. 6세 이전에 만약에 성조숙이 진단이 돼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에서 15cm 정도 작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9세 이전에 진단이 된다면 보통 한 6에서 9cm 정도 작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이 있는데 그냥 두게 되면 이제 신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요. 환자 가족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일찍 가슴이 나오는 부분, 즉 빨리 초경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얘가 빨리 임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적 학대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치료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제 20, 30대 이후의 문제는 성조숙은 불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시면 예전에 혹시 성조숙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불임 클리닉 갔을 때 얘기해요. 불임 클리닉 갔을 때 왜 임신이 잘 안 될까라고 찾아가시면 성조숙 있으셨나요를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은 거의 확실한 이유로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방암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궁경부암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관이 유방과 자궁인데요. 이 두 가지 기관이 어릴 때부터 여성 호르몬에 일찍 노출이 된 거거든요. 성조숙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조숙은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하는 방법은 주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주에 한 번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시면 되고,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12주에 한 번 맞는 제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게 되면 효과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가슴이 나와 있는 아이는 주사를 맞게 되면 가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 연령 진행이 억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키가 천천히 자라게 되는 거지 키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초경 시기가 연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조숙 치료를 하게 되면 진단 시점부터 주사를 맞아서 보통 5학년 초반까지 주사를 맞는다고 하시면 되고요. 5학년 초반 정도의 주사를 끊으면 6학년 중반 정도에 초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5학년 초반까지 성조숙 주사를 맞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슴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 키가 천천히 크지만 자궁이 크질 않습니다. 자궁이 못 큰다는 뜻이고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궁이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이고 5학년 초반 정도의 주사를 끊으면 그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호르몬 분비가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돼서 거의 한 1년 정도 자궁을 키워야 그때서야 초경을 할 수 있는 자궁이 돼요. 그래서 5학년 초반 정도에 끊으면 초경할 때까지는 거의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이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성조숙 치료를 하면 키가 더 큽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성조숙 치료 자체만으로도 키가 더 크는데 크는 조건은 만 6세 이전에 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유치원 애들이 꽤 있거든요. 유치원에 가슴이 나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성조숙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된 거죠. 걔들은 꽤 오랫동안 주사를 맞게 되고요. 그런 애들은 그냥 이 치료만으로도 거의 3, 4cm 이상 큽니다. 원래 클 키보다. 그런데 이제 만 9세 가까이 돼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후반 정도의 가슴이 나오는 걸로 내원을 해서 진단을 해도 역시 성조숙의 진단이 되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 치료를 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크진 않습니다. 그때는 키에 대한 이득은 없습니다. 이건 시기별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성조숙을 하면 무조건 키가 더 큰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 잘못된 사실이고요. 시기별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료를 하게 되면 키가 작아지느냐,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대답이 될 것 같고, 어떤 불임이 많이 생기지 않는지 혹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주사가 나온 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처음 성조숙이란 진단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아직 알 수 없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치료를 거부하셨었죠. 그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30년 전에 주사 맞았던 사람들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위험이 훨씬 적었고 치료를 안 하는 사람들은 유방암과 자궁암이 많이 생긴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고요. 불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조숙이 있는 사람들이 불임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데이터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거의 걱정할 것이 없는 거고요. 이 주사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모든 주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두통이나 안면 홍조 같이 일시적인 알레르기 반응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사 부위 통증 혹은 두드러기 이런 식의 문제들은 되게 일시적인 문제고 주사 치료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주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안전하다는 건 입증되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성조숙은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뒤에는 제가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무조건 키가 큰다. 성장 호르몬을 주는데 안 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크거든요. 크기는 안 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크냐면 한 방 맞으면 갑자기 5cm 크고 이런 방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올해 그냥 두면 한 10cm 클 것 같다. 사춘기 들어가면 그 정도는 크겠죠. 근데 1년 이게 성장 호르몬 지금 주사 방법밖에 없거든요. 1년 내내 매일매일 주사를 맞으면 1년 동안 한 12cm 크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10cm 클 거를 1년 동안 맞아서 한 2cm 더 크게 해주는 거고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변화는 아니에요. 한 달로 따지면은 뭐 0.1cm, 0.2cm 이 정도 변화인데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성장 호르몬 치료는 성조숙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뭐 6세 이전에 진단이 되면 거의 한 12cm 정도, 10cm 이상 키에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부터 알고 바로 치료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한 1년 지나신 다음에 2년 지나신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라도 키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성장 호르몬의 치료는 키가 큰다는 장점이 있죠. 성장 호르몬을 주면 안 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효과가 다양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장 호르몬 치료 비용은 30kg 아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60에서 80만 원 사이가 들어갑니다. 그냥 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년으로 따지면 약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1년에 800만 원 치료를 하는데 2년 후 지나서 봤더니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5cm 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5cm 정도 이득을 본다면, 근데 옆집에는 똑같이 치료했는데 7cm 클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가 달라서 그렇고요. 그 옆집 애를 봤더니 똑같이 800만 원씩 1년에 해마다 드렸는데 3cm밖에 안 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드리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결과가 일정하게 예측이 안 되는 치료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비용은 30kg 아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이가 40kg, 50kg 올라간다면 그 비율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은 이제 매일 맞는 주사라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은 주사밖에 없기 때문이고, 매일 집에서 엄마가 놓든 본인이 놓든 자기 전에 한 번 놓는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아이한테는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된다. 내가 침대로 가게 돼서 이제 잘 시간이 되면 나는 꼭 주사를 맞아야 돼.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 선택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여자아이들은 사춘기 초반에 어느 정도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후에 얼마 안 클 게 예상이 돼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사춘기 후반에 많이 커요. 그래서 초반에 안 큰다고 해서 얘가 반드시 성장 호르몬 치료까지 해야 되는가? 이거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치료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성장 호르몬 치료는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아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거의 해마다 10cm 이상 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못 큰 애들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 이런 특별하게 성조숙 같은 다른 질병이 있어서 못 큰 경우가 아니면,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데 엄마 아빠 키가 작아서 작은 경우에 그걸 어떻게든 보상해 주겠다. 뭐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장 치료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에 크는 방법은 없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이제 좀 전에 아까 성장판 나이로 말씀드리면 여자는 15년 큽니다. 평생 동안 봤을 때. 성장은 분명히 시기가 있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 20살 돼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방법이 있어도 키가 안 크겠죠. 성장판이 닫혔으니까. 분명히 때가 있기 때문에 일찍 오셔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고 얘가 여자는 보통 한 15년 큰다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얘 나이 뭐 만 14세쯤 와가지고 우리의 10cm 더 크게 해주세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성장은 분명히 어떤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들이는 바른 습관이라고 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성조숙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른 식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군것질을 줄인다, 외식을 줄인다, 이런 거 다 바른 식습관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식습관을 바르게 들이신다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비만이어서 체중까지 빼야 한다면 식단을 반드시 바꾸셔야지 아이가 살이 빠진다. 절대로 내가 오늘부터 태권도 하나 더 끊어야지, 아니면 뭐 다른 수영 하나 더 끊어야지 해서는 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찌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해보신 분들이 아실 텐데, 똑같이 먹으면서 운동시키면 더 먹습니다. 그럼 더 찝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성장과 성조숙, 비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